시황 보고 왔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세경 브리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이광무 대표님 오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특징주 브리프 살펴보기 전에 오늘 오후 시황 어떻게 흐름 보고 계실까요? 일단은 오전장 장 초반 때는 시장이 좀 혼조세의 모습 보여주었는데 코스피 쪽에서는 그래도 시가총액 상위 주목이라든지 그래도 낙폭을 좀 하방 지지를 만들면서 아직까지는 뭐 큰 변수를 만들고 있지는 않지만은 지수가 크게 밀리는 모습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전체적으로 지수가 하방 지지가 좀 보여주다 보니까 코스닥에 있는 중소형주 종목들이 상당히 투자 심리가 좀 회복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이 상승세의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코스피와 코스닥에 대한 온도 차이는 있지만은 전체 시장의 투자 심리는 괜찮다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투자자별 매매 동향 보면 뭐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매도를 포지션 이렇게 취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조금 아쉽다라고 생각은 좀 들을 수 있는데 다만 이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에서 외국인과 또 기관의 매도세가요 아주 크게 진행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는 누군가가 많이 팔고 있다는 느낌보다는 아직 안 사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모멘텀을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우리 증시가 자발적으로 좀 이렇게 단독으로 이제 가져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자력의 힘이 좀 작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좀 시장에 대한 수급이 적극적이지 못하고 있는데 아마도 오늘은 환율이 조금 아쉽게 반등 모습 보이다 보니까 시장에 대한 수급도 고민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번 주는 또 환율 또 유가에 대한 흐름들 잘 체크해 보자라고 이야기드리겠습니다. 네. 오후 시황 관련해서 이번 주까지 뭐 달러 그리고 유가까지 잘 체크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특징주 브리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숭이 두창 관련해서 관련주들이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유럽과 남미에서 3명의 원숭이 두창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아프리카에서 사망자가 5명이 발생했고 하지만 다른 대륙에서는 처음으로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지난주에 비상사태가 선포가 됐고 움직임이 한번 나와줬는데 오늘도 관련해서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어요. 네, 일단 원숭이 두창 이슈가 계속해서 좀 확산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WHO에서 비상사태 선언을 했었죠. 근데 이제 그뿐만 아니라 주요 몇몇 지역에서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지역군이 늘고 있습니다. 유럽과 또 미국 내에서 좀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 있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비아프리카 지역에서 사망자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니까 WHO의 비상사태 이후에 실질적으로 확진세에 대한 부분들이 진정될 때까지는 아마도 원숭이 두창에 대한 이슈가 계속 반복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우리 시장에서는 아직까지는 원숭이 두창에 대한 감염성이 커 나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단 만약에 혹시라도 국내 확진자가 나온다라면은 시장에 큰 변동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원숭이 두창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들 뉴스와 함께 좀 계속 지켜보자라고 이야기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원숭이 두창 관련해서 어떤 부분들을 체크하면서 가져가야 할까요? 좀 전에 이야기 드린 것처럼 뉴스를 좀 계속 지켜봐야겠죠. 일단은 오늘 좀 시장에서 자극적인 요소가 됐던 거는 아프리카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사망자가 나왔다라는 것, 그리고 주말 사이 동안에 유럽의 특정 지역, 그리고 미국의 특정 주에서 비상사태 선언을 했다라는 것이 가장 좀 오늘 시장의 작은 요소가 되었고요. 다만 이제 전체적인 종목들의 움직임들을 보시게 되면은 오전장 초반 때는 좀 변동성이 컸지만 지금은 이 오후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상승폭을 좀 반납하고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뉴스에 대해서 자극적으로 크게 반영되고 있지만은 그 연속성이 길지 않다는 것이 좀 특징적이고요. 따라서 이 원숭이 두창 해외에서의 감염력에 대한 내용들이 앞으로도 당분간 좀 더 반복적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그 시세에 대한 연속성이 좀 제한적이다. 뉴스에 따라서 초반에 종목에 대한 대응의 시간이 길진 않다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원숭이 두창 관련해서 시세가 뭐 그렇게 길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은 아니지만 뉴스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뉴스에 집중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원숭이 두창 관련해서 현대바이오 또 진메트릭스가 정말 많이 움직여왔던 종목들인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네, 관련된 종목들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대바이오 종목도 수혜주로서 분류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진 맥트리스라든지, 그리고 차 백신 연구소라든지, 그리고 녹십자 MS, 그리고 미코 바이오메드와 같은 종목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일단 원숭이 두창에 대한 감염 경로가 유전자 검사로 해서 이 진단 키트를 진단하고 있기 때문에 유전자 PCR 관련된 종목들이 아마도 좀 먼저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치료제 자체가 이 천연두 백신으로 해서 예방이 된다라고 하니까요. 지금 유럽 국가에서 백신 맞고 있는 천연두 관련된 종목들 함께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많은 종목들 가운데서 전문가님이 탑픽으로 뽑아와 주신 종목은 어떤 걸까요? 저는 일단 미코바이오메드를 가장 최우선 종목으로 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원숭이 두창이라는 거는 국내 이 유입자, 감염자가 높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국내에서의 이 원숭이 두창 감염병이 아주 뭐랄까 체감되는 질병은 아니다 보니까 지금 이제 해외에서는 계속 확진자에 대한 예방이라든지 방역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진단하기 위해서 진단 키트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PCR 유전자 검사로 해서 진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우리나라 내부에서도 통제를 한다고 했을 때 가장 실질적으로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진단 키트 사용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 때문에 뭐 유전자 이 진단 키트를 가지고 있는 미코 바이오메드에 대한 관심이 만약에 원숭이 두창에 대한 뉴스가 반복된다라면은 제일 먼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요. 주가의 흐름 보시게 되면은 과거에 원숭이 두창에 대한 뉴스가 나왔을 때 가장 등락이 먼저 나왔었고 가장 높은 등락을 보였던 종목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은 2만 원대에서 내려오고 난 다음에요. 11,000원 라인대에서 이 주가 저점을 좀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원숭이 두창에 대한 뉴스가 나왔을 때 주가에 대한 상승이 부담스럽지 않다라면은 현재와 같은 위치에 대해서는 뉴스와 함께 접근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경험을 해보다 보니까 아침에 이 뉴스가 좀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되면서 움직임이 나오고요. 그리고 장중 오후장에서는 그 상승폭에 대한 힘이 좀 줄어드는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장 초반대에 접근하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오후장에서는 상승폭 반납을 어디에서 멈출 것인지 이 부분들을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향후에 대장주 역할 또 그리고 가장 직접적인 종목으로 미코 바이오메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숭이 두창 관련해서 미코 바이오메드 탑픽으로 가져와 주셨는데요. 가장 이제 대장주로서 보되 오전에 흐름이 좋고 오후로 갈수록 좀 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특징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주말 동안 이 이야기로 정말 떠들썩했습니다. 바로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1년 앞당긴다는 소식인데요. 교육 격차가 해소가 되고 영유아 국가 책임제 등 찬성하는 입장도 있지만 발달 시기를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는 반대 입장도 있습니다. 전문가님은 관련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일단 주말 사이 동안에 뉴스가 뜨거웠다는 거는 그만큼 주식시장에도 연결고리가 있다라면은 가장 좀 변동성을 부를 수 있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아무래도 단기간에 이 뉴스가 좀 소멸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에 관련된 내용이 아무래도 조금은 중요한 뉴스다 보니까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어떤 의사결정이 나올 때까지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일단 이 초등학교 입학에 대한 연령이 낮춘다라는 거는 그만큼 이제 영유아 단계에서부터 해서 교육열이 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이 교육열에 대한 이 폭보다는 좀 더 확대됐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육 관련된 종목들이 주목을 받았고요. 특히나 이제 온라인 교육, 영유아 단계에서는 대부분 어떤 이 플랫폼을 통해서 교육 단계가 많다 보니까 온라인 교육 관련된 종목들이 주목받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이제 대표적인 종목으로 해서 YB
YB 엠넷 종목이 있고요. 그리고 IB 김영, 그리고 아이스크림 에듀 이와 같은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현재까지도 애니눅률이라든지 그밖에 이 교육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현재도 좀 변동성이 좀 살아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교육 관련된 종목들 좀 관심권에서 계속 두어야 되지 않을까. 아마도 주말 사이에 뜨거웠던 이 뉴스가요, 이번 주 주중까지도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 본다라면은 오늘 장 초반에 가장 큰 움직임이 나왔었던 YB 엠넷 같은 경우에는 상승폭을 반납하는 윗꼬리가 크게 연출됐지만은 다시 한번 좀 챙겨봐야 되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일단 많은 이 우리 시장에서 건드리면 안 되는 소재 중에 하나가 교육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이 화두로 올랐기 때문에 이 교육에 관련된 뉴스가 좀 더 다양하게 또 반복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때문에 오늘 단기뿐만 아니라 내일도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주 주중 동안에 계속 챙겨봐야 되는 소재이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교육주 관련해서 이번 주 내내 좀 챙겨봐야 할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초등학교 입학 연령이 하향 추진되면서 관련주들이 코로나 원격 수업 관련해서도 뛰어 올랐는데 오늘도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가님은 이렇게 관련해서 어떤 종목 토픽으로 가져오셨을까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오늘 크게 움직였던 종목들보다 그래도 영유아 교육에 좀 더 가까운 종목들이 주목받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아이스크림 에듀가 그 종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큰 등락에 나왔었던 YB 엠넷이라든지 애니눅률이라든지 그리고 IB 김영이라든지 이와 같은 종목군들이 눈에 띄긴 하는데 저는 아이스크림 에듀가 가장 큰 매력적인 종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 시점에서는 지금 파란색 음봉으로 상승폭을 반납한 모습인데요. 우선은 가격적으로 했을 때 저점을 5,700원대에서 브레이크를 잡아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시초가 위치까지의 움직임들은 기대할 수는 없을 수 있겠지만은 아래 꼬리가 크게 연출돼서 반등을 오후장에서 시도를 한다. 저는 내일장에서 가장 중요한 종목이 아이스크림 에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장중에 브레이크 잡는 시점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저는 아이스크림 에듀, 영유아 교육의 플랫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그 점에서 큰 점수를 주고 싶게 가장 큰 매력을 보고 있고요. 일단은 교육 관련된 종목들 전반적으로 이번 주에 큰 움직임이 계속 반복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이스크림 에듀 토픽 종목으로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교육 관련 업종들 다 좋은데 특히 이 아이스크림 에듀 토픽 종목으로 뽑아주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특징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가 다시 한번 가스 공급을 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라트비아가 그 대상인데요. 라트비아가 루블로 결제하라는 구매 조건을 위반했다는 게 이유라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에 LNG 가스주들이 또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LNG 관련 종목들 이제 어떻게 또 흘러갈까요? 네, 일단은 천연가스에 대한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에너지 대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이 뉴스가 확산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때문에 이제 유럽 내에서의 천연가스 가격이 갑자기 또 급등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러시아는 보수 공사에 대한 이유로 해서 가스 공급에 대한 중단을 반복적으로 만들고 있는데요. 사실 유럽에서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러시아가 의도적으로 가스 중단에 나설 수도 있다라는 불안감에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이 천연가스에 대한 가격 변화가 사실 온전치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은 천연가스에 대한 가격이 올라간다라면은 국내에 보급되고 있는 천연가스 기업들도 상품 가격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은 반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일단 계속해서 에너지 대란에 대한 이야기들 때문에 대체 에너지 원을 찾거나 대체 에너지 국가를 공급원을 찾는 경우도 많은데 일단 직접적으로 했을 때 가장 이 시장에서 영향을 받고 있는 거는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 원유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천연가스 관련된 종목들이 가장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도시가스,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기업들이 움직임이 나왔는데요. 제가 항상 이야기 드렸지만은 GSE 이와 같은 종목군들이 눈에 띌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은 대성에너지 이와 같은 종목군들이 오늘도 상승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이 천연가스 관련된 종목들의 이야기들이 좀 더 확산된다라면은 원유 관련된 종목들까지도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에너지 공급에 대한 이
러시아에 대한 대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뉴스에 대한 향방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천연가스 관련된 종목들을 찾는다라면은 저는 중앙에너비스, 대성에너지, 또 GSE 이와 같은 종목군을 우선으로 보자라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GSE 그리고 대명에너지까지 말씀 주셨습니다. GSE 같은 경우에 오늘 일정 흐름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GSE 네. 오늘 오전장 좀 빨간불을 켜냈는데 오후장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은 오전에 움직였던 위치에서 오후장까지 큰 변동성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뉴스가 직접적으로 나온 상태에서 큰 영향이 되어진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우선은 지수에 대한 움직임들은 지금은 시장에 대한 뉴스를 아직까지는 크게 반영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천연가스 관련된 종목들 저는 지금 시기가 오히려 뉴스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준비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왜냐면요 GS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지금 현재 5,000원 선에서 계속해서 좀 이 하방 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내내 이 가격대에 머물렀었고요. 그리고 이 가격대에서 반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충분히 저점이다라고 생각이 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에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일정한 시점은 아니지만은 러시아에서 이 유럽에 대한 에너지 제재에 대한 내용들이 흘러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천연가스에 대한 가격 변화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연가스 관련된 에너지 기업들 함께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뭐 손절 라인 때만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은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 특히 천연가스 관련된 종목들은 지금 접근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이 안에서 탑픽 종목은 GSE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탑픽 종목으로 GSE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GSE 관련해서 4월 달에 LNG 관련해가지고 8,000원까지 올랐었는데 또 목표가 8,000원까지 바라봐도 괜찮을까요? 일단 지금 에너지 관련해서 뉴스가 계속 연속적으로 나온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저는 조심스럽게 예상해 본다라면은 유럽의 겨울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시점까지 한번 움직일 수 있는 파동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사실은 5,000원대에서 다시 8,000원대로 올라가는 거는 굉장한 시간과 등락을 필요로 하겠지만은 일단 현재 위치 필요하겠지만은 시기상으로 봤을 때 러시아의 에너지 제재 앞으로 유럽에 대한 겨울 예상해 봤을 때 큰 변동성을 앞으로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이 종목에 대한 대응은 사실 등락에 대한 상담보다는 하방에 대한 지지가 더 중요하다. 일단 가격 이탈이 있는지 없는지 우선적으로 보자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GSE 관련해서 가격 이탈 있는지 꾸준히 계속 체크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주식 투자자들에게 꼭 필요한 지식을 전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우쌤의 트레이닝룸이죠. 이 우쌤의 트레이닝룸 저번 주에는 골든크로스까지 배워봤는데요. 이번 주에도 아주 유익한 지식들 공부할 수 있도록 있다고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